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자입니다. 벌써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 다가왔어요. 마지막 다가왔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거의 집에서 거의 방콕이네 방콕. 오늘 방콕에 있었습니다. 저 책 보고 잠시 뭐 보고 싶은 거 좀 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훌쩍 가네요. 보니까 훌쩍 갑니다. 갑자기 오후 되니까 좀 흐려져서 괜히 마음이 흐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집에서 그냥 거의 방콕 책만 봤습니다. 눈도 아프고 침침하네.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책 보는 것도 힘듭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봐야지 나이 먹어서 보니까 힘들어요. 벌써 노안이라서 힘듭니다. 진짜.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약간 즐거운 그런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 참 좋은 것 같아. 기분이 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기분 전환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니까 금리가 막 폭등할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막 6.5% 금리 6.5%까지 오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붕괴될 거다. 겁내주네. 보니까 겁을 겁나게 줘요 지금. JP 모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JP 모건 일명 거의 양아치 애들인데 벌써 종말까지 나와. 종말. 종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때 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얘들이 보면은 도대체 뭐 개미들을 뭐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개미들 도와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응? 아마겟돈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마겟돈.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 자체를 상당히 좀 안 좋게 막 보면서 언론에다 막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상승폭을 이제 결정할 우리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12월에 FOMC 정례회의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2월. 주식시장에 자산을 투자한 그 소액 투자자들한테 가슴을 철렁하게 할 소식이 들렸다고 하는 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글로벌 투자은행 IB 그 JP 모건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시장 예상치 훌쩍 뛰어넘는 한 6.5%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5%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냐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가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야. 높은 금리가 좀 오래 간다. 그런 거죠. 오래 간다. 그래서 연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들려온 그 부정적 소식에서 증시, 채권, 뭐 신용 자산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개미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진다. 나는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은 의외로 은근히 기대가 돼요. 설레이지. 설레입니다. 그 9일날 보니까 미국의 정보업체가 있어요. 금융정보업체, 모닝스타. 이런 기업들에 따르니까 일명 아마겟돈 시나리오로 불리는 이런 해당 분석은 그 JP모건의 그 전략가가 해당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날 자신의 고객사들한테 뿌렸는가 봐. 쫙 뿌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 전략가 이름도 재밌네. 그 파니기리 초글루. 이름도 특이해요. 파니기리 초글루라는 전략가인데 하여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뜨거울 경우에는 미국의 최종금리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관계자들의 예상치인 5%를 훌쩍 넘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최대 6.5%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 6.5%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 9월에 FOMC에서는 2023년 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한 바 있어요. 4.6%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6.5%는 무려 1.9%포인트 이것보다도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FOMC를 통해서 현재 금리가 3.75에서 4% 정도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는 12월 FOMC에서 연준이 그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은 연준이 내년에는 추가로 한 2%포인트나 금리 인상을 강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포인트 금리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더 관심을 끈 부분은 뭐냐? 그 JP모건이 해당 시나리오의 그 현실화 가능성을 월가 전문가들의 2.8배나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야. 2.8배. 참 대단하죠. 월가 전문가들이 2.8배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그 전략가가 월가에서 미국의 최종금리 6.5% 도달 가능성을 100% 예상하고 있는 것도 결코 낮지 않은 확률인데 JP모건이 해당 시나리오를 분석해보니 가능성이 28%에 달았다. 그 연준이 가장 최근의 기준금리를 6.5% 수준을 유지했던 2000년대처럼 대부분의 자산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P모건이 이제 내놓은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이슈가 모두 다 터졌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죠. 가정한 것인 만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또 월가의 그 주요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에요. 모든 악재들이 다 모든 악재 모두 한꺼번에 막 폭발한다면은 그렇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연준이 그 미국 경제 예상 밖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에 당초 전망보다 금리 인상폭을 약간 높이고요. 더 오랫동안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매파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큼은 당연한 과제다. 그 점이 이제 약세장 속에서도 투자에 나서고 있는 우리 동학, 서학 개미들에게는 고민을 현재 안겨주는 지점이라고 하죠. 12월 FOMC에서 50bp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50bp. 23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가 기존 예상보다 조금 높은 4.75에서 5.25% 사이에서 몰려 있을 것이라는 점도 거의 확정적인데 핵심 체크 포인트는 뭐냐? 핵심 체크 포인트 12월 FOMC 그 종료 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하고 전쟁에 방점을 둘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 회피에 무게를 둘지 이거에서 따라 가지고 향후 주식시장의 향방도 크게 엇갈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주가가 아니냐 그래서 말 그대로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폭망할 것 같아요? 폭망할 것 같습니까? 난 이렇게 외국계 애들이 막 떠들 때마다 항상 보면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막 폭락한다고 올라가 있고, 또 슈팅한다고 하면은 막 폭락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자주 봤어요. 하여튼 경기 관련된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 전문가들도 주가 예측하기 힘들처럼 경기 예측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그 하루하루 앞날에 그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각종 사건, 사고, 전쟁 막 빵빵 터지고 하니까 무슨 각 국가 간의 갈등,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전 쫄 필요 없고 내가 볼 때는 조만간 또 이 경기 침체도 경기 불황도 끝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하겠어요. 경기 불황이, 경기 침체가 영원하는 법이 있어. 하다 보면 다시 또 치고 올라가겠죠. 또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골디락스 오겠지. 시원한 또 상승장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와.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이 막 몰리고 할 때가 참 위험할 때인 것 같아. 막 몰리고 투자할 때 막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무나 막 투자한다고 할 때 가장 위험할 때야. 그때는 피하고 남들 개미를 다 떠나가고 괴로워하고 거의 막 초토화될 때가 참 안타깝지만 그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은 상당히 좋을 거야. 지금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자칭 좋은 기업들 딱 봐가지고 주가가 한 30% 반토막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분들 많을 거야. 이때 싸게 죽자 해가지고 줍줍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벌기 좋은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사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제가 봐도 좀 떨어진 주식들 많이 있는데 ETF도 그렇고 사고 싶어도 현금의 한계 때문에 못 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어쨌든 막 짜증이 나 스스로가 알바를 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명 노가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같은 거 충분히 좀 확보해 둬야 돼요. 최소 20%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너무 우리가 외국계 이런 증권사나 투자은행들의 그냥 이야기 듣고 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